네, 저희는 전 시간에 에러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한 위치와 내용을 그 에러 메시지로부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에러가 난 위치와 원인을 파악을 하면 고칠 수 있는 코드들도 있고요. 고칠 수 있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수정해 줄 수 있는 코드들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코드들이어도 똑같이 작성한 코드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상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코드라면 그 위치로 찾아가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똑같은 코드인데 지금처럼 똑같은 코드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try except 구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에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가 들어갔다라는 게 에러의 메시지의 내용이고요. 이것 말고도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셀을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은 셀을. 자,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라인은 에러 없이 지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조그맣게 보이죠. 두 번째 라인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제가 여기를 0이라고 입력을 해버렸어요. 0. 자, 에러가 발생했죠. 첫 번째 라인은 에러 없이 제대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도 에러 없이 제대로 지나갔어요.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이라고 변환된 숫자가 저장이 됐을 거고요. y라고 하는 변수에는 0.0이라고 변환된 숫자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여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뭐 1 더하기 0, 1 빼기 0, 1 곱하기 0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러다가 여섯 번째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1 나누기 0을 하려고 해버린 거잖아, 지금. 그죠? 1 나누기 0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는 못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 자체도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되어 있어요. 0으로 나누기를 하는 게 문제다. 그건 에러다. 0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라인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이 첫 번째 라인에서 플롯 변환할 때, 두 번째 라인에서 플롯 변환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에서 나누기를 할 때, 이렇게 에러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발생할 수가 있고, 에러 메시지 내용이 달라요. 그죠? 플롯에서는 여기 1번 라인이나 2번 라인에서는 value 에러, 잘못된 값이 들어가서 플러스로 변환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value 에러가 발생하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문제 없이 6개의 라인이 다 실행될 수도 있고 value 에러나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xcept 처리해야 될 에러가 한 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 일단은 에러가 있으면 안 된 일단은 정상적인 경우로 1.0 그리고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끝나게끔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value 에러나 혹은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만큼은 제가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코드가 조금 반복될 거여서 이건 좀 복사를 좀 하고요. 자, try except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try except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try 콜론 시도하겠다요. 시도하겠다. 그럼 엔터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블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컨트롤 V. 얘네들 들여쓰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그죠?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탭 해버리면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도할 문장. 입력받고 플러스로 변환해보고, 입력받고 플러스로 변환해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결과를 출력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시도할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는 뭘 써주시냐면 except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try except.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except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에러를 다 처리를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문만 하나 넣을게요. 프린트문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정도로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 숫자들을 넣어 볼게요. 1, 그 다음에 2. 이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죠? 1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변수 x에 1.0이 저장이 될 거고 2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변수 y에는 2.0이 저장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 더하기 2.0, 1.0 빼기 2.0, 1.0 곱하기 2.0, 1.0 나누기 2.0 해서 숫자들이 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죠. try 시도하는 블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행을 하는데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try. 자, 그런데 에러가 발생하도록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 아예 처음부터 에러 발생하도록 해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네. 문자 입력해버리면 뭐 A, B 이런 거 입력하면 당연히 변환할 수 없겠죠. 엔터. 자, 아까랑 다르죠. 뭐가 달라졌냐면 자, 여기서는 제가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가 입력이 됐어요. 인풋까지는 정상적으로 인풋이 됐지만 이 문자열은 플러스로 변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발생했을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한 순간 어디로 점프를 하냐면 except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except 안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에러를 무시하고 except로 딱 가서 다른 일을 정상적으로 해준 거예요. 아까랑은 다른 거죠. 그럼 이 밑에 만약에 다른 코드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코드들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try except예요. 그러니까 try except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별다른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입력했으면 사람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걸 입력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고 뭐 이런 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대신에 그 에러 메시지를 뿌리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코드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제 트라이 안쪽에 있는 다른 코드들은 실행될 수가 없겠지만 이것 말고 다른 코드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그게 트라이 익셉트예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대단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트라이 익셉트가.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들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뭐 1, 그 다음에는 2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나누는 수 y가 0이 되게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 그 다음에 2. 자, 여기서도요. 죄송합니다. 1하고 0을 입력해야죠. 숫자 1 입력하고요. 두 번째로 0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네요 하고 끝나버렸어요. 1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1.0으로 잘 변환을 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0.0으로 변환이 잘 됐어요. 그래서 더하기 하는데 문제 없었고 빼기를 하는데 문제 없었고 곱하기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0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에러 처리할게요 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죠. 그냥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에러 발생했어요 하고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except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 장점은 뭐냐면 이 블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러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모든 에러를 다 잡아서 이 except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도대체 여기서 발생한 건지 여기서 발생한 건지 여기서 발생한 건지 그거를 따로따로 처리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except 옆에 에러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뭐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 혹은 뭐 제로 디비전 에러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러 메시지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그 에러 메시지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장점은 모든 에러를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 에러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try 그리고 안쪽은 그대로 복붙을 좀 할게요. 이렇게 복붙. except라고 또 써주는 거예요. 자, 아까 변환할 때 발생할 수 있었던 에러 이름이 value 에러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value 요 정도만 쓰면 에러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as 변수 이름 만들어줄 때는 as라고 써요. 이라고만 할게요. 보통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등호를 쓰고 어떤 값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변수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except 구문에서는 반대로 에러의 이름, 즉 값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값이 먼저 나와 버려서 등호를 쓰면 안 돼요. 등호는 왜 그러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 써주냐면 키워드를 만든 거예요. as는 의미가 뭐뭐뭐뭐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value 에러를 이라는 변수로 부르겠다 그런 의미예요. 줄여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print 이렇게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할게요.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하려면 그 다음에 뭐 q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x는 입력이 잘 됐고 1.0이 저장이 됐고 두 번째 y를 실행할 때 입력된 게 q인데 여기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except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리고 except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에러가 무슨 에러를 선언을 했냐면 value 에러를 선언했고요. 여기서 발생한 에러도 value 에러가 맞아요. 이 value 에러를 변수 2라고 한 거예요.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value 에러의 내용을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에러 메시지 쭉 나올 때 했었던 것처럼 Q라고 하는 문자열이 플러스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려는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 입력했구나 하고서 다시 실행하면서 얘를 실행하려고 할 거라. 얘를 다시 잘 입력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단점.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어떤 특정 에러만 처리해서 그 에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단점이에요. 자, 실행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숫자에는 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두 번째 숫자에 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빨간색이죠. 이거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종료가 됐다?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냐면 그래서 이렇게 막 메시지의 내용을 쭉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비정상적인 종료냐 하면 지금 발생한 에러는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발생한 에러는 제로 디비전 에러, 0으로 나눠주는 에러예요. 에러가 발생했을 try except 구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동작은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 except로 갑니다. except로 가는데 그 except 옆에 에러 메시지의 에러 메시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 에러 메시지의 이름과 여기서 발생한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처리를 못해. 처리를 못하니까 그 다음 except가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그 다음 except가 없어요. 없으니까 에러 처리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썬은 여기서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에러는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서 무엇을 제공한다? except를 여러 개를 쓰는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except 이렇게 하고서 타입이 제로 디비전이었죠. 제로 디비전. 이 정도만 쓰면 에러이 그냥 나와요. 그냥 다 외우실 필요 없고 0으로 나누는 거 제로 이렇게 하면 에러 메시지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as라고 하시고 변수 이름 주시고요. 여기서도 다를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똑같이 2라고 0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1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0을 입력을 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코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value 에러가 발생했다면 첫 번째 except에서 처리를 했을 거고 value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제로 디비전 exception이 발생해서
여기서 건너뛰는 게 우선 첫 번째 여기를 먼저 가요. 여기를 가는데 아니네. 그러면 두 번째 accept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처리를 할 거구나 하고 들어와서 메시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에러 메시지 내용에 맞춰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try except 구문입니다. try except 구문. 되셨습니까? 아니면은요 여기를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입력 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그냥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냥 입력 값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0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사용자가 그렇게 이용을 하겠죠.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변환할 때 에러가 발생하게끔 해볼게요. 여기에서 뭐 Q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여기 입력한 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딱 보여주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 실행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네. 정상적인 종료가 된 거예요. try except를 쓰지 않았을 때에는 비정상적인 종료가 된 거지만 try except를 썼을 때에는 아래쪽에 실행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은 정상적인 종료는 됐다. 프로그램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게끔 한번 해보죠. 1, 0 이렇게 해보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든 실행이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했을 때 0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1, 0 이렇게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만 딱 써주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1.0하고 0.0이 있으면 1.0 더하기 0.0, 1.0 빼기 0.0, 1.0 곱하기 0.0까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까지 해버리면 뭐 요 정도면 적당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게 try except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try except는 뭐 그 다음에 뭐 else나 finally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try except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에러 이름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에러라고만 하세요. 에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를 에러라고만 써버리면 밸류 에러도 처리하고 제로 디비전 에러도 처리하고 모든 에러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잠시만요. 에러가 아닌가? exception. 죄송합니다. exception이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에러를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따가 다른 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하면서.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try except에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에러 처리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소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try except 응용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아까 숫자로 변환하는 거, 숫자로 변환하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숫자로 변환할 때 숫자가 아닌 게 들어오면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어서 에러 처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try except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할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까 코드셀을 새로 실행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끝까지 얘를 숫자가 입력이 될 때까지 계속 해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고요. 입력하라고 알려주고 숫자가 제대로 입력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키고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이면 변환 후에 정상 종료를 시키고 정상 종료시키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할게요. 자, 그러면 몇 번 만에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게 될지 몰라요. 그냥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한 번 만에 숫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 두 번 만에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세 번의 숫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그 횟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복문을 무한 루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무한 루프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while true.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는 무한 반복문이죠. 이렇게 무한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try를 하시는 거예요. try. 시도해라. x라고 하는 변수를 쓸까요? x의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플롯으로 변환해 볼까요? 플롯. 그리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입력받은 거를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만 할게요. 입력받은 거를 프린트 x는 x 이렇게 여기까지는 문자열이고 여기는 입력받은 값을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에러가 없었다면 입력을 받았고 숫자로 변환했고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 값을 출력까지 제대로 했어요. 더 이상 할 일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어야 되겠죠. break. 이게 뭐냐면 반복문 while 반복문 종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try를 하는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면은 뭐예요? except. 아까 제가 모든 에러 여기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인풋에서 발생하는 에러, 플롯에서 발생하는 에러, 그 에러 이름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모든 에러를 다 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exception. 이게
밸류 에러든 타입 에러든 네임 에러든 제로 디비전 에러든 모든 종류의 그 에러를 처리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exception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안 써도 똑같은 겁니다. 안 써도 똑같은 거고. 자, 여기서는 뭘 하면 될까요? 사실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용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입력하게끔 알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입력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네. 입력한 값은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딱 해볼까요? 실행해 보세요.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try except는 전부 다 while loop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러가 있을지 없을지 시도를 해보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실행하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여쓰기 단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숫자로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아주 시킨 대로만 잘하는 사람이 12.34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했어요. 소수점까지 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끝나죠. 자, 무한 루프가 아니죠. 그쵸? 여기에서 x는 12.34입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만났죠. 브레이크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루프를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이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를 실행하고 나서 에러는 없으니까 끝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while문 끝에 도달을 했을 거예요. while문 끝에서는 어떻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입력하세요가 또 나오겠죠.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넣은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했고 그거를 숫자로 변환을 했고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무한 루프를 끝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숫자를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했어요. 1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 1 밑에 있는 Q가 입력이 되어버렸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except가 발생하죠.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exception 발생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는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except로 가요. except로. except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기에서는 요거 입력한 값은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숫자 또 입력하래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못 만났죠. 그러니까 다시 while문으로 가는데 이거는 조건 검사 하나만 하잖아요. 항상 true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랍니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숫자 입력하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용자가 몇 번 실패하든지 상관없어요. 몇 번 실패하든지 숫자로 입력할 때까지는 계속 얘가 나오는 거예요. 1111 얘는 숫자죠. 그러면 그때서야 끝납니다. try except를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뭔가 잘못 입력한 것을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무한 반복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그 다음 동작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시면 요만큼의 코드를 아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 요거 하기 전에 여기를 try while 하고서 try except 만드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while 하고 try except 만드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또 다른 try except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길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패턴 종종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try except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ry except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 여기서 아까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도 되느냐? 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밸류 에러로 가겠죠. 그래서 밸류 에러라고 하는 것을 2라고 부르겠다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실행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에러를 처리해 버렸으면 여기를 다 끝냈으면 그 다음 익셉트는 안 가요.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0으로 나누는 에러가 발생을 했으면 여기서는 일단 여기 가서 검사를 해봐요. 근데 밸류 에러가 아니니까 다른 거 다 건너뛰고 다른 익셉트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요. 근데 여기 익셉트에서 발생한 에러와 똑같은 에러를 만났어요. 그거를 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이름, 그 변수 이름은 여기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요거 얘가 밸류 에러가 될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될지 같은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 except는요. except를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첫 번째 except가 딱 되면 두 번째 except는 실행이 안 돼요. 만약에 첫 번째 except가 실행이 안 됐으면 두 번째 except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에러를 못 만나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에러가 밸류 에러도 아니고 제로 디비전도 아닌 또 다른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종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조금 일찍 끝낼게요.